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싼 가운데 손을 잡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죽음을, 그런 마지막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운이라고 할까? 우리 현대인의 어떤 죽음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가 다 병원에서 질병과 싸우다가 아주 그 큰 고통 속에서 죽는 이런 경우가 거의 다라고 이야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죽음이 그러면 좋은 죽음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그 뭐 성공한 삶이 좋은 죽음이다, 그래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동의하는 그런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뭐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발표한 그런 자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좀 더 객관화된 뭐 일반적인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 논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웰다잉,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느 교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2006년에 원래 이제 굿데스라고 해서 좋은 죽음이라고 해서 굿데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2006년부터 이제 이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웰다잉이 아주 그 화두가 된 이런 시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 그리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후회 없는 죽음을 맞는 것이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당황하지 않도록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함으로써 남은 노후를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웰다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했는데, 그 1999년에 영국 밀레니엄 백서에서 이 좋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제 또 그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 먼저 죽음이 언제 닥칠지 예상할 수가 있다. 이제 거의 노화의 어떤 사고사나 이런 경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노화를 전제로 해서, 노화 자연사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죽음이 언제 닥칠지 예상할 수가 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죽음에 임했을 때도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받는다. 통증을 완화하고 증상을 관리받을 수가 있다. 또 죽을 장소에 대한 통제와 선택이 가능하다.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떤 요구를 충족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수가 있다. 임종 시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다. 또 생명 유지 장치를 쓸 것인지 사전에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받는다. 남은 사람들과 작별을 고할 시간을 갖는다. 언제 떠날지를 예상하고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밀레니엄 백서에서는 이렇게 좋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본 가운데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분석이라고 해서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에 계신 교수님 두 분이 노인 간호학회지에 발표한 자료인데, 이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노인들이 노인 간호학회지니까 노인 간호에 대해서 이야기니까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설문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세 단계로, 그러니까 이제 임종 준비기, 그리고 이제 임종기, 그리고 임종 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일종의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논문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질병 없이 적절한 수명, 그러니까 천수를 누린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지 않고 부모 노릇을 다해서 손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죽는다. 죽을 때 자손들에게 부담이나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한다. 그리고 가족이나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한다. 또 집에서 준비되고 편안한 상태로 고통 없이, 그리고 잠들듯 죽음을 맞이한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또 그러고 이제 삶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임종 준비기에 이렇게 자기 제안이죠. 이분들의 제안은 임종 준비기에는 살아있는 시간 동안 잘 살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죽음을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건강하게 더욱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또 몸에 좋은 운동을 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주거 환경을 변화시킨다.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사회 봉사 등을 통해서 사후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가족과 친지, 그리고 가까운 이들과 갈등을 갖지 않고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죽음을 이제 준비하기, 죽음을 삶의 결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또 죽음에 임박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건강한 노인들도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줄이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유언장 남기기, 또 장례 준비, 그리고 사후 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미리 경험해 보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편안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임종기, 돌아가실 때는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피하기. 누구나 건강한 시간이 길기를 바라고,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삶의 시간은 짧기를 원합니다.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는 죽음까지의 시간이 이어지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이 조사에서 노인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한 연구에서 보면은 노인들은 87.7%가, 또 간호사들은 90.8%가 생명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들은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고 또 기계에 의존한 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현실이, 거꾸로 생각한다기보다도
우리 현실이 앞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피하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병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또 심지어는 그에 반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를 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결국 자신이 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사정연명 의료의향서가 유일한 이제 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놔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존엄성, 죽어가는 순간에 단지 환자 내지 죽어가는 이로 인식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가족과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하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받는 것, 또 편안함, 통증이 없고 신체적 증상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물리적으로 편안한 상태, 그리고 심리적, 영적으로 편안한 상태, 평온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며 이별을 고할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 의료진의 인성과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의료진이 제공하는 질 높은 진료 그리고 간호와 정보는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를 감소시키며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제 임종 후의 이야기인데 남겨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자가 고통 속에서 평화롭지 못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 또 환자와 가족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거나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응급실처럼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은 환경에서 서로 작별의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환자가 존중받지도 못한 채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때는 남겨진 가족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실과 비탄에서도 한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따라서 어떤 형태로 임종을 맞을지에 대해서는 환자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 간에도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SBS의 그 한 방송에서 웰다인 10계명이라고 해서 방송된 일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 뭐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더 일목요연하게 그 정리된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첫째,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게 킬더 버킷. 그러니까 이건 서양에서는 죽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게 양동이를 친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와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뭐 가고 싶은 곳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써놓고 그것들을 뭐 큰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써서 하나씩 해보는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 체크하기, 또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그리고 자서전 작성하기, 또 고독사 예방하기. 이게 이제 일본이나 또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회 안전망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래 계획서 세우기. 이 장래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그 엔딩 노트라고, 유언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엔딩 노트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이제 실은 일본에서 2000 몇 년도인가 그때 그 미야자키 현에서 이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죽음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제 그 죽음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그 욕구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제에서 그 엔딩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 나눠 드리고 한번 써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유행이 됐다고 할까 뭐 그 이제 많이 그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자성의 시간을 갖기 자기가 살아온 세상에 대한 어떤 내면의 성찰 뭐 이런 것들이겠죠. 마음의 빛을 청산하기 누구에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 미안한 감정을 하고 있으면 뭐 그런 것들 뭐 용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빛을 청산하기 그리고 사회 속에서 공동체 어떤 자원봉사하기 그리고 뭐 추억의 물품을 보관하는 거, 예? 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예, 이런 것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영국의 어떤 밀레니엄 백서라든지 또 두 교수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든지 여기 지금 웰빙 10계명이라고 해서 웰다이 10계명이라고 해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좋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